손흥민이 미국 땅에서 펼친 원맨쇼에 상대팀 수비수 2명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장면을 본 상대 감독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벤치에 주저앉아버린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거든요. 텍사스 휴스턴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는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상대팀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날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우선 배경부터 깔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있는 LAFC는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가고 있었어요. 공식전 3경기를 연달아 승리하면서 완벽한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첫 경기가 챔피언스컵 온두라스 원정이었는데,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날아다니면서 6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이끌어냈죠. 그 다음 경기는 더 화제였는데 바로 리오넬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어냈어요. 3전 전승에 10득점 1실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찍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번 시즌 우승 최강력 후보로 꼽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교체하는 걸 가지고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왜 잘하는 선수를 빼냐, 풀타임 뛰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12일 동안 내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온두라스 원정 때 전반전에만 대량 득점을 하면서 경기가 일찍 끝나버렸으니까 메시전이나 다음 경기를 위해서 체력을 아껴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는 이번 휴스턴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휴스턴 다이너모 구단 측은 경기 전부터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에 티켓이 매진 임박 상태가 됐고 급기야 입석 티켓까지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휴스턴 팬들조차 자기네 팀 응원하러 온 게 아니라 손흥민 보러 온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지난 시즌 단 10경기를 뛰면서 9골, 3도움이라는 미친 기록을 남긴 손흥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온 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미국 리그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 정도가 아니라 그 선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경기장을 찾아오는 수준의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자 휴스턴 측의 전술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웃긴 게 이 팀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공격은 아예 포기하고 수비에만 모든 걸 집중하는 극단적인 방어 축구였어요. 전방으로 올라갈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자기 진영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전반 내내 거의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극적인 전술이냐면 프로 축구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공포심이 컸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열이 끝나고 기어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상대팀 벤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독은 계속 심판한테 뭔가 항의하면서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그라운드 위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는지 정말 더러운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밀고 발을 꺼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몸싸움을 걸면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이걸 본 팬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아무리 실력 차이가 나도 저런 식으로 축구를 하는 게 맞냐. 저건 축구가 아니라 격투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최고 무기인 스피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줘야 하는데 상대팀이 워낙 깊숙이 내려앉아 있으니까 그런 기회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순간 가속력이 세계 최정상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팀 동료들이 그 속도를 미처 예측하지 못해서 패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전반 35분쯤에 틸먼이라는 미드필더한테 역습 찬스가 왔는데 손흥민한테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 살짝 늦어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몰고 전진하는 순간 상대 수비수가 뒤에서 발목을 밟는 정말 위험천만한 파울을 저질렀어요. 공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선수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동작이었죠. 심판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판정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공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간 상황에서 선수의 발목을 밟는 행위는 명백히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퇴장 판정이 정당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는 11명 대 10명이 됐어요. 수적 우위를 점한 채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손흥민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휴스턴이 전술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수비에만 집중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죠. 그런데 손흥민이 코너킥 상황에서 뭘 했냐면 중앙에 완전히 노마크로 서 있던 델가도라는 선수를 정확하게 포착해냈어요. 그리고 그 선수한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고 델가도가 이걸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마무리하면서 1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골을 넣은 선수가 델가도였지만 그 골을 만들어낸 건 손흥민의 시야와 패스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팬들은 골을 넣은 선수만 기억하지만 진짜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그 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봅니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노마크 선수를 찾아내고 그 선수한테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 이게 바로 세계적인 선수와 평범한 선수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골을 허용한 휴스턴은 이제 더 이상 수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라인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뭘 노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뒷공간이었습니다. 상대 팀이 라인을 올리면서 생긴 빈 공간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한 1대1 찬스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죠.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순간 또다시 상대 수비수가 뒤에서 손흥민을 잡아챘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한 명이 퇴장당해서 10명으로 싸우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반칙을 저지른 거거든요. 심판은 또다시 망설임 없이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비수 2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11명 대 9명이라는 프로축구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상대 감독의 표정을 카메라가 잡았는데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심판한테 항의할 기운도 없고 그냥 벤치에 주저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1명 때문에 선수 2명이 퇴장당하고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황이니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세계적인 선수의 위력입니다. 골을 직접 넣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상대 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9명으로 줄어든 휴스턴은 이제 경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왼쪽을 파고들다가 중앙의 델가도한테 패스를 연결했고 이 공이 유스타키오라는 선수한테까지 이어지면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터져나왔습니다. 골망을 흔드는 쌈기골이었죠. 최종 스코어는 2대0 LAFC의 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델가도와 유스타키오가 골을 넣었으니까 이 두 선수가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다 알거든요. 손흥민 1명이 상대 수비수 2명을 퇴장시키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동료들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니까 패스도 수월하게 연결되고 슈팅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1명을 막기 위해서 2~3명의 수비수를 배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공간이 비게 되고 결국 팀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손흥민을 막으려다가 파울을 범하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흘러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압도적인 모습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 리그도 아니고 미국 리그에서
이 정도 임팩트를 보여주는 아시아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손흥민이 미국 땅에서 펼치는 활약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한국 축구의 수준을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메시와 같은 리그에서 뛰면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메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레전드잖아요. 그런 선수와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 손흥민의 클래스가 진짜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꺾고 손흥민이 선제골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미국 팬들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메시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경기 지나지 않아서 손흥민을 보러 오는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는 티켓이 매진되고 입석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손흥민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독자적인 팬층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메시의 그늘에 가려진 선수가 아니라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슈퍼스타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기 직후 쏟아진 기사 제목들을 보면 손흥민 원맨쇼로 휴스턴 완파, 수비수 2명 퇴장시킨 손흥민의 위력, 메시를 넘어선 진짜 스타는 손흥민,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이 넘쳐났어요. 미국 기자들이 한국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보통은 자국 선수들 위주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손흥민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어떤 해설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라고 평가했고, 다른 전문가는 상대 팀이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전술 자체를 바꿔야 할 정도라면 그건 이미 그 선수가 경기를 장악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단순히 개인 기량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팀 전체의 전술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스턴과의 경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상대 팀이 선택한 극단적인 수비 전술 자체가 손흥민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어요. 공격은 포기하고 오직 손흥민을 막는 것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손흥민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막으려고 했는데도 결국 수비수 2명이 퇴장당하고 경기가 무너졌다는 게 손흥민의 수준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상대팀의 더티 플레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목을 밟고 뒤에서 잡아채고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몸싸움을 거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정당한 수비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축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더러운 플레이를 써가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는데도 결국 못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예요. 세계적인 선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지만 평범한 선수는 조건이 좋을 때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손흥민은 상대팀의 거친 수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런 수비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퇴장당하게 만들면서 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진짜 프로의 플레이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서 한국 축구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축구 강국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1950년대에는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이었고 19만 6,07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실력을 키워왔죠. 1980년대 들어서 아시아 정상급으로 올라섰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면서 한국 축구가 단순히 아시아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손흥민의 성공이 갖는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난 선수가 한국의 축구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선수가 유럽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리그를 평정하고 있다는 건 한국의 축구 인프라와 시스템이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국 축구의 저변 확대,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 과학적인 훈련 방법,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성공은 또다시 후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코너킥 상황에서 노마크 선수를 찾아내는 시야, 역습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지능,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완성형 공격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손흥민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거고 상대 팀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휴스턴전에서 보여준 플레이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골 상황에서 델가도를 찾아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골로 이어진 플레이에서 델가도를 거쳐 유스타키오까지 연결한 것도 그래요. 혼잡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그걸 정확한 패스로 실행에 옮기는 능력. 이게 바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을 퇴장시킨 상황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파울을 유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워낙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정상적인 수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반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퇴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건 손흥민의 플레이가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팀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축구에서 멘탈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실력이 비슷한 팀끼리 붙었을 때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정신력이거든요. 휴스턴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정신적으로 위축돼 있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고 수비수들이 연달아 퇴장당하면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감독이 벤치에 주저앉아버린 장면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반면에 LAFC 선수들은 손흥민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힘들 때 손흥민한테 공을 주면 뭔가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플레이 자체가 편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팀 스포츠에서 슈퍼스타가 갖는 가치입니다.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올리고 상대 팀을 위축시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흥민이 미국 리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쭉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리그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3전 전승에 10득점 1실점이라는 기록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상대 팀들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술을 짜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메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메시는 천재적인 개인기와 패스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라면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와 침투력, 그리고 골 결정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죠. 두 선수 모두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흥민이 속한 팀이 이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이 미국 리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유럽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을 거둔 선수가 왜 미국으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도전이었을 거예요. 유럽에서 이미 모든 걸 증명했으니 이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은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있어요. 아니, 성공을 넘어서 리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유럽과 미국은 축구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럽은 전술적이고 조직적인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손흥민은 두 스타일 모두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각각의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팬들이 느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팬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면에서 진정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휴스턴전 이후 손흥민의 다음 경기는 어떨까요? 상대 팀들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막는다는 건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막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력을 막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손흥민 때문에 생기는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활용하고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팀 동료들이 마무리하는 구조니까요. LAFC의 전력을 보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정말 잘 짜여진 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델가도, 유스타키오, 틸먼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고 있고 수비진도 안정적이에요. 이런 팀이 손흥민이라는 에이스를 앞세워 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거죠. 시즌 초반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